자, 일단 28번 보시면 소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전체 집합의 원소하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원소 확인하는 건 뭐 어렵지 않고요. 다만 그 오른쪽에 있는 식 있죠. 그거는 좀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A에다가 X를 뺐다. A라는 집합에다 X라는 집합 뺐더니 공집합이 나왔어. 공집합이 나왔다는 거는 원소에서 하나도 없는 거죠. 원소에서 하나도 없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고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A에서 X를 뺐어. 원소가 무조건 생기죠. 결국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해볼게. 자, X라는 집합이 있고 이거 A라는 집합이 있어. 수업 들어갔지. 여기서 A에서 X를 뺐어. A에서 X를 뺐다. 내가 아까 차집합은 항상 왼쪽에 있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어. 그러면 빼는 과정에서 원소가 다 날아가지? 원소 개수가 0개. 결국에 이게 공집합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서 A라는 집합이 X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뽑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이 좀 더 그럴 수 있어. B에서 X를 뺐어. 그랬더니 B가 나왔어. 이걸 좀 내가 또 확인해 볼게. B에서 X를 뺐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볼게. B라는 집합이 있고 X라는 집합이 있어. B라는 집합이랑 X라는 집합 뺐어. 그러면 나머지 여기가 생기지. B 자기 자신 절대 될 수는 없어. 반대로 생각해볼게. X에서 또 B. B에서 X를 뺐어. 이때는 공집합이지. 그래서 두 가지 값은 다 안 돼. 그럼 만약에 B에서 X 뭐 이런 식으로 겹쳐서 그려볼까? B에서 X 뺐어? 항상 차집합 B가 기준이 이 부분이지. B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지. 결국에 B하고 X하고 동떨어졌을 때 서로 관계일 때 그렇죠? 결국 B가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걸 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좀 잘 좀 해석해 보세요.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금방 해석이 되긴 해. X라는 집합이 있잖아. A라는 집합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지. 맞죠? 그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어떻게 돼요? 2하고 7이지. 2하고 7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야. 뭐가? X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보세요. 자, B하고 X가 지금 중첩된 부분이 없지. 중첩된 부분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니? X라는 집합은 B라는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거죠. 맞죠? 그걸 이용해 주시면 돼요. 3이와 13이니까 결국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다는 거 정리하면 자, 집합 X는 그 다음에 2하고 7을 포함하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뭐를 포함하잖아? 3하고 13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항상 잘 기억해 주세요. 부분집합 계속 구할 때 있잖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무조건 있잖아. 위에 지수 부분을 빼주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 원소 개수는 어떻게 구해? 15 이하의 소수죠? 자, 2, 3, 5, 7, 11, 13 이렇게 딱이네. 6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이 6승에다가 그 다음에 포함하는 거 빼시고 포함하지도 않는 거 빼시고 그렇죠? 2를 빼시고 2를 빼신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2에 2승 이렇게. 잘 기억해주세요.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무조건 다 빼주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래서 이제 연산법칙 좀 얘기해볼게. 나머지 문제에도 일단은 남는 사람 풀어보시고 거기에 모르는 문제 내가 클린 시간에 개별로 얘기해줄게. 자, 연산법칙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형성된다는 거거든. 교환, 결합, 그 다음에 그럼 일단 교환법칙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볼게. 우선은 우리가 기호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A란 집합하고 B란 집합이 있거든. 여기서 이제 교집합 해볼게. 그러면 여기 순서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B란 집합에다가 A란 집합 교집합 상관없다. 이거는 벤다이그램 굳이 그리지 않아도 이해되시겠지? 그렇죠? 어떻게 공통부분 찾는 거니까 좌우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합집합도 마찬가지예요. A하고 B랑 합집합 이게 한들, 그 다음에 B에서 A랑 합집 한들 결합법칙이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 볼게. 결합법칙은 우리 일반적으로 집합을 3개 이상으로 표현하시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내가 표현을 좀 해봤다고 했을 때
C라는 집합 포함돼서 이렇게 교집합 이렇게.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결합입체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있죠? 교집합이 와야 돼. 만약 이게 교집합이고 여기 합집합 오지. 결합합체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교집합 그거 갔을 때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좀 그림을 좀 그려볼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거든? 아까 그 벤다이그램 3개 그림 기억나시지? A하고 B하고 C를 이렇게 중첩하게 그려본다고. 이렇게. 맞죠? 이렇게 일단 그려보세요. 꼭. 자, 그러면 B하고 C의 교집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색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A라는 집합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노란색 부분을 딱 색칠해보세요. 이렇게 색칠되지. 여기서 겹친 부분 어떻게? 이 부분 자체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킵해주세요. 이렇게. 이 부분이 성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변 보시면 똑같이 이제 그려볼게요. A, B, C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자, A, B 교집합 이 부분이지.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의 교집합 어떤 부분이야? 이 노란색 부분과 겹친 부분을 사용하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나온다는 거지. 확인해보세요. 같지? 그래서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찬가지예요. 합집합기를 사용했을 때도 동일하게 결합합집이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본다고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거 먼저 좌변 확인해볼게. BC 합집합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영 표시하면 이렇게 까르차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A라는 집합은 합집합이죠. 그렇죠? 가득 차지. 맞죠? 그 다음에 우변도 마찬가지예요. 자, A, B, C 구성돼서 여기서 처음에 확인한 뭐야? A, B 합집합이죠. A, B 합집합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가득 차죠. 이렇게 까진 상태에서 C라는 집합이 합집합이지. 이렇게 가득 찬단 말이에요. 좌변, 우변 같다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1번 케이스는 좀 얘기해봤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교환 법칙이야. 교환 법칙이 아니죠.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는 분배 법칙을 좀 이렇게 얘기해볼게. 여기서는 뭐 교집합 기호, 합집합 기호 이렇게 같이 나눠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써본다고 교집합 기호, 합집합 기호 동시에 쓰는 형태거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좀 어느 정도 숙제를 좀 해주셔야 돼. 여기서 보시면 연결고리 자체가 교집합이야. A 교집합, 연결고리 교집합 이용해서 이렇게 연산하시면 돼요.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맞죠? 먼저 연산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합집합 기호 보시죠. 이 연결고리가 합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A 교집합 C가 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좀 숙제 좀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지. 합집합 기호 나오시고 그 다음에 교집합 기호 나오시고 이것도 가능할 거야. 똑같은 방법대로 하시면 되거든. 자, 첫 번째 연결고리가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A, B 합집합을 먼저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연결고리가 교집합이지. 다시 A 합집합 C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게 이제 분배 법칙. 그리고 뭐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시고. 아까랑 똑같죠? 이거 한 케이스만 해도 될 것 같아. 자, 이거 보시면 연결고리가 어떻게 전체를 보시면 합집합이지. 합집합이니까 AC 합집합 먼저 해시고 그 다음에 애들의 교집합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AC 합집합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A가 아니죠. B로 넘어가시니까 BC 합집합이죠.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집합 간의 관계에서 교환, 결합, 분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본 거야. 벤다이그램 그려서 내가 설명한 거니까 이 정도 좀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넘어가 볼게. 넘어가서 23페이지 보시면 드 모르간의 법칙 나왔잖아. 드 모르간의 법칙 되게 중요해요. 이건 꼭 잘 숙제 해주세요.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연산하는 데 있어서. 드 모르간의 법칙. 드 모르간. 자, 이렇게 써볼게. AB 합집합, AB 교집합이 여집합이거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되신단 말이야. 여기 여집합 기호 있죠. A의 여집합을 바뀌고 B의 여집합을 바뀐 다음에 이 교집합 기호가 합집합 기호로 바뀐다는 거야. 금방 이해하기 쉬울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다이그램 그림을 그냥 더 이해하기가 쉽긴 해요.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렇게 유니버스 꽉 차게 그리신 다음에 A, B 교집합 있죠. 이 부분 그릴 수 있죠. 이거의 여집합 어떻게 이 부분을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또 우변도 또 확인을 해본다고 똑같은 방법대로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이렇게 유니버스 A, B 매칭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B의 여집합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파란색. 그럼 이거 합집합이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깜 차단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야 돼? A, B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지. 그래서 자료 몇 갖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어쨌거나 이거 그리고는 내가 확인한 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형태식이나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걸 좀 숙제를 해주시라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여기서 A, B 합집합 있죠? 전체 여집합이 됐더란 말이야.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죠? A 여집합이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바뀌지? 그리고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이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금방 이해되지?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대표 문제 좀 얘기해 볼게. 몇 문제 풀어주고 문제 풀이 시간 가지고 조금 시간 있다가 테스트 볼게. 오늘 배울 때까지. 자 9번 볼게요. 9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배웠던 이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자는 거야. 자 확인해 볼게.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자, 일단 여기서 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 이거를 직접 그 벤다이그램을 그리지 말라는 얘기야. 이 형태 문제는. 우리 방금 전에 그 연산법칙 배웠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좀 확인하실 게 있는데 일단 확인하시면 이게 교집합 기호 나왔죠. 이게 그 차집합 기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교집합하고 차집합이 나왔더니 이게 연결이 안 돼. 연산이 깔끔하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아마 이거 기억나실 거야. 이 부분 있죠. A-B. A-B랑 이 차집합 어떻게 바꿨어?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 바뀌었지. 이걸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숙제를 해주시라는 얘기를 내가 했던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죠. 이거 여집합이지? 이 여집합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자 그러면 이거 있죠. 이거. 우리 지금 방금 전에 드모르간의 법칙 배웠지? 그걸 이용하시죠. A의 여집합이죠? B의 여집합이 여집합 어떻게 됐어? B. 그렇죠? 그 다음에 교집합이 어떻게 되니? 합집합 바뀌지. 그래요. 그 다음에 연결시키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돼 있어? 분배법칙 이용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신다고. A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연결고리 합집합으로 바뀌죠? A, B 교집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집합이 A 그렇죠? 교집합이죠. 겹치는 부분 없지? 그러니까 이거 공집합이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우변을 써볼게. 공집합에다가 A, B 교집합 합집합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되겠지 뭐. 괜찮아? 봐봐. A, B 교집합의 원소는 최소 하나 이상 존재할 거야. 맞죠?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합집합이야. 그러면 원소가 하나 이상 존재하는 이 집합을 선택을 해주셔야지. 맞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A, B 교집합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있잖아. 직접 벤다이그램을 그리지 않고 연산법칙 이용해서 구해주는 문제. 앞으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준 문제가 많이 나올 거거든?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볼게. 자, 2번에서 A 여집합이에요. A 여집합이고, 그다음에 합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B-A의 여집합이야. 그래, 이것도 지금 보시면, 봐봐. 합집합하고 지금 차집합이죠? 이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B 교집합에 A 여집합을 일단 바꿔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거의 이게 1번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다.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쓰시고 합집합으로 매칭을 시키시면 된다. 매칭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이렇게 분배 법칙 이용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매칭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시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거는 금방 나오거든. A의 여집합하고 A는 합집합이지. 유니버스 전체 집합. 유니버스지? 이거 복잡하지? 복잡한데 연결은 뭐지? 합집합이지. 합집합이고 어차피 이거 따질 것도 없이 유니버스라고 전체 집합이고. 괜찮아? 이해되니? 2번이 1번이랑 또 살짝 다르긴 해. 다시 얘기해줄게. 이걸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걸 이렇게 꼭 바꿔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금방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이용해보시라고. 저기 이제 분배 법칙도 되지만 결합 법칙도 가능하겠죠. 이게 지금 같잖아. 그렇죠? 합집합 법칙 같은 경우니까. 이걸 먼저 연산해 줘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먼저 연산해 줘봤자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이거를 먼저 연산해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연산해 주는 과정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바뀌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 결합과 상관없이 어차피 합집합이니까 유니버스가 나온다.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얘기해볼게. 한번 왼쪽에다 좀 써볼게. 계란집합이 있고 이게 뺐어요. 굉장히 좀 크긴 한데 이게 차집합 보시고 그 다음에 합집합이 이게 보였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보자고. 자, 이것도 보니까 이거는 차집합하고 합집합으로 이루어졌어. 자, 이런 경우에 결합 안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 다 바꿔주셔야 된다고 했어. 기억나시지? 자, 여기 하나 확인해볼게. 비교집합 A 여집합 바뀌지. 잘 기억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형태는 살짝 바뀌었어요. 이 형태가 A 여집합이니까 비교집합은 A의 여집합이 여집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A의 여집합이 여집합이야. 이렇게. 이렇게만 좀 바꿔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좀 써볼게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매칭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좀 잘 보세요. 지금 왼쪽 보시면 B의 교집합하고 B의 교집합 보이시지? 결국 이 식 자체는 좀 B의 교집합을 묶을 수가 있어. 이거는 잘 확인해 주세요. 이 성질은 잘 알아두세요. 자, B의 교집합을 묶을 수 있다고. 자, 해서 오른쪽에 남는 게 뭐야? A 여집합하고 A라는 집합이지. A 여집합하고 A라는 집합을 매칭시키시고 합집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금방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 잘 숙지를 해야 돼요. 이거 책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A 여집합하고 A라는 집합이지. 합집합 어떻게 되겠어? 전체 집합이 되지? 괜찮지? 전체 집합이 괜찮니? 이게 헷갈리면은 펜타곤 그려보시고 전체 집합이 돼. 전체 집합하고 B라는 집합 교집합 어떻게 돼? 교집합이지? 이거 B가 되지. 이게 B가 된단 말이야. 보세요. B에서 B를 뺐어. 어떻게 돼? 자기 자신 뺐지. 공집합이 된단 말이야. 괜찮죠? 이렇게 보이시고 3번 문제를 잘 알아보세요. 자, 그래 얘들아 10번 문제 볼게. 자, 10번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풀 문제의 약간 살짝 발전 형태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 문제에서는 내시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10번 문제 형태로 나와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 전에 푼 형태 있지? 이런 형태로 나오게 하나 10번 문제가 좀 더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자, 이렇게 써볼게. 뭐 이렇게 됐다는 게 굉장히 복잡하긴 하죠.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좀 쳐주셨다는 얘기. 이렇게. 그 다음에 A라는 집합 이렇게 교집합 했더니 이게 공집합이야. 좀 특이하겠네. 자, 일단 이건 이렇게 좀 해보셔야 돼. 지금 왼쪽에는 이 형태 있죠. 중괄호 묶인 형태지. 이거를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게 관건이야. 그래서 내가 딱 봤어. 굉장히 좀 복잡하죠.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이지. 그래서 이 괄호에 있는 형태를 봤어. 괄호 형태 보니까 A 여집합이야. 근데 이건 A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아까 쓰려는 형태는 뭐였어? 여기 있는 기호하고 여기 있는 기호가 일치했었잖아. 근데 이게 좀 다르다는 얘기야. A와 A 여집합 다르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볼래? 보완법칙을 좀 이렇게 좀 활용해보세요. 순서를 바꿔줘봐.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좌우로 바꿔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좀 이게 보일 수 있거든? 자, 여기서 이제 이 교집합 기호를 이루어져 있고 괄호를 이렇게 좀 치시면은 이제 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B의 여집합의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맞죠? 그럼 아까 그대로 방법 이용해서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B의 여집합의 합집합 쓰시고 그다음 오른쪽 있죠? A 여집합 있죠? A라는 집합이 있지? 어떻게 이루어졌어? 교집합이 이루어졌다는 거. 맞지? 이렇게 쓰시면 괜찮단 말이에요. 순서 바꾸는 관건이에요. 자, 그러면 A 여집합하고 A라는 집합의 교집합 뭐야? 공집합이지. 원쪽에서 없죠? 여기서 합집합이지. 그러면 B 여집합 자기 자신이 되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 매칭을 시켜보세요. 매칭시키면 B의 여집합에다가 A라는 집합이 교집합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순서로 바꿔볼게. 어떻게 되겠어?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지. 이거 많이 봤지? 차집합이잖아. A 마스 B. 괜찮아? A 마스 B라 했더니 뭐야? 공집합이 나온다는 거지. 괜찮죠? 그러면 이것도 좀 활용해보세요. 이게 바로 한눈에 안 보이면 좀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좀 괜찮거든? 자, A라는 집합을 B라는 집합에 포함했다. 이렇게. 맞죠? 자, A라는 집합. 차집합에 A가 항상 기준이 된다 했어? A에서 B를 뺐죠? 원소 다 날라가지. 결국에 공집합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 돼. 맞는 거 보시면 1번이지. 이런 식으로. 괜찮지?
아니면 거기 이런 경우도 있어. 1번 대신에 A, B 교집합 있지. 이게 A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거 보세요. 1번처럼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게 바로 찾으면 되는데 1번 보기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1번 보기 대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그럼 이게 답이에요. 이해돼? 그렇죠? A, B 교집합 A 나온 거 맞지? A가 B에 속하니까.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볼게. 26페이지는 자주 나는 형태는 아니고 종종 나오는 형태인데 그래도 이게 좀 같이 좀 얘기해 줄게. 이 형태는 뭐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형태야. 교과정에는 일반 교과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형태인데 좀 얘기해 줄게. 자, 이걸 좀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 샘플을 보면서 얘기하면 괜찮거든? 어떻게 됐냐면 밑에 예제인데 이렇게 지금 표현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볼게. 지금 이제 A라는 문자 썼지? 이 A라는 문제의 정의를 좀 얘기해볼게. A라는 문자가 뭐냐면 배수를 뜻하는 거야. 배수의 집합이라고. 그러니까 A2는 뭐야? 2의 배수의 집합. A3은 뭐야? 3의 배수 집합. A4는 뭐야? 4의 배수 집합.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연산했을 때 이거 먼저 확인하시면 되죠?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의 합집합.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쭉 나열해볼게. 원선을 합법을 하면 이게 이렇게 되신다고? 이게 쭉쭉 가는 게 무한집합이잖아? 그 다음에 3의 배수도 이게 마찬가지로 3의 배수니까 이런 식으로 무한집합이 될 거라는 자, 그러면 이게 어쨌든 합집합이야. 합집합이니까 원소를 다 이렇게 채워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좀 채워줬어.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A2하고 A3 합집하고 가는 과정에서 쭉 나가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규칙성이 없어 이게. 2, 3, 4, 6, 8, 9, 10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때는 약간 다른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 기존에 이 식 있죠? 이 식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세요. 정리해봐니? 그럼 우리 아까 분별법칙 이용해서 어떻게 돼서 A2하고 A4 있죠? 이걸 교집합 해주시고 우리 영역을 어떻게 합집합이죠? 그 다음에 A2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A4의 교집합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확인해보면 이 두 개를 확인해주면 되는데 이 두 개가 확인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 교집합이야. 자, 그러면 4의 배수를 만약에 내가 밑에 쓴다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란 말이죠. 4의 배수니까 어쨌거나 무한집합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뻗는 형태가 될 거야. 여기 교집합이야. 공통된 원소 찾으시면 돼요. 4, 4, 그 다음에 8, 8. 결국에 4의 배수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A2하고 A4의 교집합 같은 경우는 A4라고 바로 이 간단한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A3하고 A4 있죠? 이것도 교집합이지? 이거 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좀 매칭해 보시면 근데 10이 나오지. 그 다음에 뭐 나오고 24가 나오는 거야. 결국에 10의 배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3, 4는 서로소죠. 3, 4는 공역수가 1밖에 없잖아. 서로소지. 이렇게 서로소 관계일 때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는 거지.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어떻게 하는 거야? 배수가 된다는 거야. 맞죠? 여기 최소는 12지? 결국에 요값 자체가 A12가 돼서 요거의 합집합을 구해주시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바로 이제 보이시거든? 4의 배수하고 12의 배수 합집합이지. 맞죠? 합집합이야. 근데 4는 12의 약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 4의 배수 자체가 되지. 실제 확인해보시면 마찬가지야. 4의 배수를 썼죠. 12의 배수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 이 형태하고 이 형태랑 매칭 시켜보세요. 4의 배수로 보세요. 맞죠? 그래서 이거 4의 배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1번 문제 얘기해봤고 2번 문제 얘기해볼게. 자, 2번 문제는 오히려 1번 문제보다 괜찮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바로 좀 그리거든. 6의 배수하고 12의 배수의 합집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6이 12의 약수죠. 양이 약수지. 그러니까 합집합이니까 이거는 그대로 그냥
6의 배수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이거 어떻게 돼? 9의 배수하고 18의 배수지. 여기를 합집하게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9가 18의 양이 약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합집합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될까? 이것도 9의 배수가 되죠. 맞죠? 자, 이게 매칭 됐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시면 돼요. 6의 배수하고 9의 배수. 교집합. 교집합이죠? 공통부분 뽑아내시면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쭉 이렇게 쓰면 6의 배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소 나눠서도 쓰면 이런 형태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무한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9의 배수도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쭉 뽑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공통부 보세요. 18이죠. 18.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매칭시키면 36 이렇게. 결국 어떻게 돼? 18의 배수가 되지. 그래서 이 결합값은 이제 18이 되고 이 18의 값은 어떻게 나와? 6하고 9의 최소 공배수. 6하고 9의 최소 공배수. 3으로 좀 나눠보시고 2하고 3이죠. 2하고 3 서로 관계지. 그 다음에 다 곱해주면 되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18의 배수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살짝 90% 시간 좀 줄게. 여기서 31번부터 좀 풀어보시고 31번부터 몇 문제 안 되니까 35번까지 풀어주세요. 35번하고 내가 아까 맨 마지막 풀어줬던 문제 있지? 이것도 같이 풀어보세요. 26페이지에 예제 문제 있지? 거기까지 풀어봐. 여기까지 푼 다음에 다시 테스트 볼게.